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로 수능의 실제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6월 모평에 1등급 받았다고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은 한 35% 전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쯤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6월 모의고사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6월 모의고사가 보통 그 학원가에서는 수능의 잣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실제 수능 점수에서 얼마 나올까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네.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이, 네. 그렇게 활용이 되지는 않는가요? 사실 방금 학원가에서 네.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이 6월 모평, 9월 모평은 실제 수능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 기준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6월 모평, 9월 모평 모의고사 때문에 수험 생활 전체를 망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6월 모평을 치고 나면은 전체 수험생의 50%가 심정적으로 포기를 하고 9월 모평을 치고 나면은 또 남은 수험생의 50%가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6월 모평 지나고 9월 모평 지나면 실제 처음 출발한 수험생이 얼마만 남게 되겠습니까? 안 남네요. 예, 그냥 뭐 절반에서 또 절반 줄고 그냥 실제로는 3월에 모두 똑같이 스타트를 하지만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1년에 4번만 치면은 그냥 포기하지 않은 학생은 어느 대학도 갈 것이다. 이 모의고사는 수능 체제에 맞추어서 실전 연습인데 이걸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 학원가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너는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수능을 포기해버리고 입시 공부에 부담을 느끼고 공부에 재미가 없게 하는 그 주범이 이 모의고사입니다. 우와. 이게 바로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온갖 기관에서 분석하고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에게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용한다랄까 어떤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를 어떤 구체적인 자료로 모의고사하고 수능의 상관관계 이런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6월 모평에서 국어 과목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1월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36%였습니다. 심지어 6월 모평에 1등급 받았는데 11월 실제 시험에서 5등급 받은 학생도 3%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은 6월 모평에서 2등급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은 33%고 6월 모평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2%예요. 그리고 또 6월 모평에서 3등급 받은 학생이 11월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10%고 2등급 받은 학생이 22%고 6월 모평에서 5등급 받은 학생도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1% 나왔어요. 그쯤 되면은 6월 모의고사의 신뢰도를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신뢰도보다도 결국은 6월 모의고사도 평가원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일 따릅니다. 우리가 거듭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활동의 핵심은 뭡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밤에 수많은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났잖아요. 어떤 점수를 받으면은 이게 계속 유지된다거나 니는 이번 시험 못 쳤으니까 실제 수능도 못 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하기 싫잖아요. 시험 실수로 학생은 점점 더
이게 좌절하고. 근데 선생님,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힘을 얻거나 그러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 예. 그러니까 이 6월 평가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모든 입시기관에서 분석하고 또 맞아요. 그 점수에 맞추어서 이 점수로는 어느 대학 좀 맞아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하면은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측이고 추측이지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 강조하지만 6월 모의고사는 그냥 실제 수능에 가까운 체제로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6월,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과 9월의 난이도에 근거해서 실제 수능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고 또 문제 유형도 6월, 9월에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마다 수능을 치고 나면 6월, 9월과는 전혀 다른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할 때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이런 점에서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모의고사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제 시험을 앞두고 네. 6월 모평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지금부터 그 마음가짐을 평소에 자기가 시험을 어떤 식으로 응시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방어적이고 수시에 몰린 듯이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부딪혀보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을 칠 때 잘 치겠다는 생각, 몇 개 틀리겠다, 다 맞아야 된다, 아니면 몇 개 안으로 틀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내가 그 시험에 아쉬움 없이 몰입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나는 비교적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도록 훈련하면은 네. 자신도 모르게 시험을 잘 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실제로 수학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도 5분이라는 시간, 때로는 1분이라는 시간이 허둥대고 당황하면은 금방 지나가지만 몰입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이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하다, 그지? 예, 결국은 같은 실력일 때는 우리가 흔히 멘탈 붕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강한 학생이 이기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네요. 예. 수험생들에게 시험 잘 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답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제시되는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예를 들면은 원점수 100점 만점에 80점이 1등급 될 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나는 문제풀이 자체에 몰입해서 시험 마치고 난 뒤에 스스로 아쉬움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뒤에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시험 치고 난 뒤에 1,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렸는 문제는 복사를 하거나 노트에 적어서 과목별로 노트를 한 권씩 만드는 게 좋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를 적고 참고서나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마음가짐이 다음에 이 단은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나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틀린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해 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찾아서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그 다음에 안 틀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실수나 몰라서 틀린 문제는 교과서나 참고서 내놓고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안 틀리겠다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이게 또 어떤 위력을 가지느냐 하면 고3의 경우는 실제 수능 시험 치기 1, 2주 전쯤 되면 마음도 불안하고 뭘 봐야 될지 뒤숭숭하잖아요. 네. 이 오답 노트를 평소에 잘 만들어 두면 그때는 이것만 봐도 파워풀한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는 이 오답 노트 정리를 잘해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도 평소에 내가 약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메모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어릴 때에도 그렇죠. 그때부터 갖춰야 예, 되고.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문제도 비슷하지 그렇네.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다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렇지. 예. 아, 다시 돌아가면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안 돼요. 안 돼요. 또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돼 있어요.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6월 모평을 전후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예, 첫째 학부모는 잔소리 하지 말고 믿고 맡긴다는 자세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를 칠 때 아이 엄마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시험 치고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절대로 몇 개 틀렸나, 몇 점 맞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피곤하지? 수고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디제. 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라.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은 먹고 잘래, 그냥 잘래 이렇게만 물어라. 되게 먹고 잘래 하는 날은 시험 잘 친 날이고 그냥 잘래 하는 날은 실수하고 시험을 못 친 날이거든요. 그냥 두면은 자기 방에 있다가 밤에 배고프면 와서 내 먹어요. 그걸 막 악착같이 따라 들어가서 엄마가 화를 내죠. 아침에 공부 그릴 때 알아봤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요즘 머리 감을 때 샴푸는 와 그래 많이 쓰노? 옷에 뭐 여학생 사귀나? 이런 식으로 학생을 분노하게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두면 그 이튿날 자기 입으로 막 실수해가지고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엄마는 괜찮아. 너는 뒤로 갈수록 좋고 어릴 때부터 큰 시험은 잘 쳤으니 이건 연습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해야 된다, 그지?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시험을 잘 쳤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하고 시험을 못 쳤을 때는 학생의 경우는 잠시 속상하고 툭 들자. 그다음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참 다행이다. 복 받았다. 네가 약한 부분을 지금 미리 지적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이걸 보충해두면 실제 수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엄마네요. 네. 네. 아이가 공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